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아더 하드포크.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하드포크. 아더 코인이 곧 하드포크를 한다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솔직히 업비트 안 쳐다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 업비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아더가 하드포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아더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번에 하드포크로 변경되는 API 기능은 사실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하드포크로 변경되는 건 딱히 없다. 라는 건데 특정 펑션 콜을 했을 때 제이슨 문자열을 제공해 주는 것을 배열로 변환한다는 기능이다. 소소하군.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차일드 체인을 만들었을 때 그 체인을 비활성화하는 기능 등 딱히 큰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차일드 체인이라는 건 이제 메인 체인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똑같이 A-1, A-2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차일드 체인을 온오프하는 기능을 넣는다라는데 이게 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아더는 총 4번의 하드포크가 있었고 8번의 소프트포크가 있었다. 하드포크라고 하면은 채굴을 하거나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포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아더 하드포크가 남아있는데 사실 아더는 2017년 크립토 불장 때 하드포크 10배 상승을 제외하고는 하드포크가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사실 조그만한 이슈만 있어도 올랐어요. 그냥 뭐 누구 만난다 그러면 가격 오르고 뭐 한다 그러면 가격 오르고 뉴스 하나 나오면 가격 오르고 뭐 이랬던 때예요. 그죠? 그리고 아더만 오른 게 아니죠. 하드포크 이슈로 어쨌든 가격의 정점을 찍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2017년 말 이후로 뭐 컨퍼런스, 뭐 상장, 뭐 미덥 이런 거 가지고는 아무런 시장에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재단에서 나름 운영하는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가 있었다. 19년, 20년도에도 하드포크를 했지만 가격에 반응은 없었다. AMA 이런 거는 자주 했네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블로그는 보아하니 2017년도에 넘치는 현금으로 구독자 10,000명짜리 블로그를 매입해서 운영을 좀 하다가 한국의 운영업체가 계약이 끊긴 이후 주식이나 다른 블로그로 사용하다 버린 것 같다. 그죠? 어쨌든 그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됐고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유명한 네이버 카페도 원래 코인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카페였는데 그걸 사서 굉장히 규모 있는 카페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다 버린 상황이다라는 거고 코인판에서도 실제로 아더 운용사에서 코인판 계정을 산 게 아닌가 싶다. 이 판이 다 그렇지 뭐. 코인판 계정을 여러 개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작업을 한 것 같다라는 거고 뭐 아더 운용사라는 게 어쨌든 뭐 마케팅 대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사들이 많죠. 그래서 그쪽에서 한 것일 거다라는 거죠. 아더 코인 위클리 뉴스 4월 5일자 속보요 이런 식으로 뭐 글들이 작업이 돼 있네요. 그죠?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날짜를 보면 유사합니다. 아더가 고점을 찍고 설거지용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싶다. 고점을 찍고 내려온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호재를 터뜨리고 하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글 쓰는 기간을 보면 3월, 4월 대충 2달 정도 계약을 맺은 것 같다. 이때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카페도 한번 둘러보면 이제 같은 글들이 쭉 계속 올라오죠. 아더 관련 프로젝트 이벤트 캘린더 해가지고 주차별로 이렇게 쭉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왔어요. 최근 글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지만 아무튼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는 했었나 보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비트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이때는 또 모든 코인이 다 올랐죠. 아더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네요. 그죠? NXT, 이그니스 모두 업비트에서 퇴출되고 나서 이제 남은 건 아더 하나뿐이긴 한데 솔직히 망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NXT, 이그니스 이 코인들을 만든 재단과 같은 재단에서 아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젤루리다라는 재단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카페는 대부분 유령 회원들만 남아있고 이모티콘만 기계적으로 달아주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아더 홀더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거의 모든 글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니까 댓글이 없고 이렇게 스티커만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가짜 프로젝트들을 올리는 것도 중지하고 튀튀하기 바쁜데 내용을 보면 생각외로 또 뭔가 충실하게 적혀는 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뭐 월별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걸 계속 충실히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이한 프로젝트로다.
한국은 프로젝트 비중이 크지 않은 건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국 말고 다른 곳에서 거래량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에서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거래는 한국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바이낸스가 1위도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빗 뭐 이런 데는 뭐 아시죠? 아무거나 상장시켜주는 그런 거래소였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업비트의 거래량이 많다. 근데 업비트 내에서도 거래량은 아주 적다. 라는 거죠. 본 캘린더는 아더 생태계 관련 뉴스 모음집입니다.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되어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일본 예정이고 각국 아더 커뮤니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저 지경인데 해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죠? 어쨌든 간에 거래가 한국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커뮤니티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해도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도 얘들이 나름 진행해오는 프로젝트를 한번 빠르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실제로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녀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많은 걸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뭔가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신다 라는 거죠. 2월 3월 이렇게 있는데 2월은 NFT 말고는 프로젝트 진행사항은 별로 없었다. 그냥 거의 미디어 대응 정도, 뭐 딱히 하는 게 없다 라는 거죠. 3월도 보면 NFT랑 P2E 중 손대는 척 하다 마는 정도, 그죠? 뭐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할 것이고 뭐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명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 2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그냥 NFT랑 메타버스 쪽으로 신경을 쓸 모양이던데 이건 그냥 서브 프로젝트에 가깝기 때문에 아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실 재단에서 NFT를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체인을 사용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재단에서 막 크게 벌일 일은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분기, 4분기, 그죠? 마일스톤이 전부 다 NFT, 뭐 P2E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냥 NFT 쪽을 한번 건드려 보는 정도다. 우후죽순 나오는 NFT와 메타버스의 평범한 한 종류일 뿐이다, 그죠? 어쨌든 이거 가지고 돈 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근 트렌드가 이거다라고 하니까 얘네들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요런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창기 ICO로 큰 돈을 땡기고 풍부한 개발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나름의 유럽의 이더리움이라는 브랜딩을 하려고 했으나 애매하긴 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땡겼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이뤄지는 건 별로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ICO로 이제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계획서 백서 하나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발자 뽑고 이거 뽑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돌려보는 그런 애들도 많았고, 주변에 봐도 뭐 그때 당시로 ICO로 큰 돈을 땡기고 나서 지금은 거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쪽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죠. 재단 자체에서 사활을 거는 프로젝트가 아닌 뭔가 본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지 케이스들만 모으는 느낌이다. 그죠? 블록체인 자체 기술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체인을 사용한 유지 케이스들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왠지 약간 대학원에서 돈 타내려고 정부 과제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죠? 뭔지 아시겠죠? 최근에 거래량은 또 이렇게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2021년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왔으니 이번에 하드포크 이슈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리고 또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되었던 코인들이 최근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왜 굳이 하드포크를 진행하는 걸까 하는 점이다. 딱히 기능이 변한 게 진짜 없거든. 그러니까 하드포크 할 필요 없는 뭐 그런 건데 괜히 뭐 하드포크란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살짝 또 기대를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코인리스에서 기사를 쓰니 동일한 기사가 여기저기 퍼져나가긴 한다만 아무튼 왜 하는 하드포크인지 감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 일부러 지갑이라도 닫으려는 건가? 지갑을 닫으면 가두리 펌핑이 가능하죠. 최근에 보면 뉴스들이 이렇게 미디어들끼리 협약을 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기사를 쓰면 동시에 같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놓은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같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단문 속보라고 돼 있죠. 코인리스에서 글을 올리면 여기에도 다 같이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더에서는 5월 1일에 하드포크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데 알맹이는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것저것 좀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큰 일을 하고 있진 않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고, 그렇죠? 어제 2018년에 이렇게 가격이 올렸을 때보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훨씬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딱히 좋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하드포크 한다고 해서 와 뭔가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는 어떤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차트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대응도 하고 아니면 기대를 좀 제대로 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아더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알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는데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차트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청산 맵 온오프 기능으로 어디서 코인이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도미넌스, 롱숏 비율, 프리미엄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하단에는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은 뉴스는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뉴스를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사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 하나를 더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급등 급락 종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거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코인이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계속 확인하거나 띄워놓고 클릭하면서 돌려가면서 보죠. 그런 번거로움을 또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API 트레이딩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뒀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모바일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똑같이 청산 맵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사용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